자, 여러분 봅시다. 일단 수호직이고요. 여기 좀 교사용 지도서에 있는 내용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일단은 정약용의 수호직을 중심으로 문학적 형상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형상화라는 개념 강조하는 거 기억나시죠? 형상이 아닌 것을 형상으로 표현한다. 그래서 형상화라고 한다고 했고, 자 그럼 구체적으로 이런 거죠. 우리의 뭔가 생각, 관념, 추상적인 것들을 어떻게 표현하는 거?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거. 오감에 경험할 수 있는 정보로 표현하는 거. 정보에 디테일을 주는 거. 이런 게 전부 다 형상화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형상화 개념이 쓰일지는 모르겠으나 한번 좀 눈여겨봐 두시고, 두 번째 교술관례의 특징인데, 일단 교술관례의 구조적 특징은 제가 이것도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어디서가 온다? 상황에서 반응. 근데 여기서는 보통은 경험에서 깨달음이라고요. 경험에서 오는 깨달음, 교술관례 특징도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역사적 사회적 맥락이라 그랬으니까 그 시대적 배경을 읽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고, 주제는 무엇인지, 출제되는 표현상의 특징은 무엇인지 정리 한번 해보면 되겠고, 특히 자아 성찰에 대한 부분들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제재 소개들 보면은 18년 동안이나 이어진 유배 생활, 되게 절망적인 상황이었을 거 아니야. 그러다가 자, 이런 경험에서 깨달음이 온 거겠죠. 그러니까 자기 응시라는 게 결국에는 자아 성찰을 바꿔 쓰는 건지 알겠죠. 그래서 자아 성찰, 성찰적 어조, 이런 것들 좀 잘 봐주시고, 필자는 자신의 경험한 일을 통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그러니까 첫 번째 경험, 의문, 세 번째 깨달음, 그리고 고난과 실현도 있겠다, 깨달음도 있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당연한 얘기지만 수필인데 과거의 것이니까 고전 수필이고 한문으로 쓰여지니까 한문 수필이겠죠. 이 기라는 거는 어떤 그 고전 문학의 한 갈래를 얘기하는 건데, 혹시 여기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는 선생님이 계시면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겠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찰 있고 교훈 있고 돌이켜봤으니까 회고적이겠죠. 주제는 당연한 얘기지만 나를 지키는 일의 중요성. 자, 순서를 보니까 먼저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내가 잘못한 게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스스로 그 질문을 던지고 답을 구하면서, 특히 경험을 바탕으로 기록한 것들을 뭐라고 한대? 기라고 한대요. 그런 기의 형식이 있더라. 세 번째, 의문을 시작해서 깨달는 과정이 공감 유발이 되더라까지 해서 네 가지 특징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염두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출제 포인트는 이 정도 나올 것 같고, 또 문제를 풀다 보면 어떻게 될지는 자세히 보이실 거니까. 그리고 이제 그런 것 같아.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텐데, 이게 결국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공이 뭘까에 대해서 사실 여러분 나이 때부터 깨닫는 사람도 분명히 있겠지만 굉장히 인생의 긴 과정을 통해서 깨닫는 것 같거든. 결국에는 어떤 분야에서든 봐봐. 이런 거지. 예를 들면 돈이 성공이야 라고 하면요, 일론 머스크 제약은 다 실패야. 그리고 그 일론 머스크도 5년 전에는 실패야. 그렇겠죠. 그러면은 인류 중에 한 명밖에 성공을 못 하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면 뭐 권력을 갖는 게 뭐 성공이다? 그러면은 당연히 뭐 미국 대통령만 성공이 나머지 다 실패인 거잖아.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성공이라는 게 별게 있는 게 아니라 이거더라고요. 그냥 삶의 자세에서 내가 얼마나 제대로 겪고 깨닫고 거기서 달라지는 게 있느냐. 그러니까 사실 저도 오늘만 해도 여러 가지 실수나 잘못들을 저지르면서 살았다는 반성이 있고, 그 반성이 있으면 당장 내일 못 바꿀 수도 있겠지만 바꿀 수 있는 거 하나씩 바꿔보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부분까지 깨달으신 분들께서, 그렇게 인생을 성공으로 끌고 가신 분들께서 교과서에 여러분한테 그런 걸 좀 알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런 교훈이 되는 내용들을 써놓는 것 같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이제 뭐 야구를 열심히 보는 이유 중에 하나도 뭐겠어요? 맨날 지지만 내일 이길 거니까, 바꿔 얘기하면은 오늘보다는 나을 거니까. 뭐 이번 타석에서는 스윙을 헛스윙을 해서 삼진을 할 수도 있고 병살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 다음 타석에서는 병살은 하지 말고 그냥 혼자 죽자. 그 다음에는 뭐 출루를 하면 되고, 그 다음 또 안타를 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뭔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생각하는 게 인생 성공이라는 측면에서 너무나 좋은 것 같더라고. 그래서 결국에는 뭐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한번 쭉 보겠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니까 글의 전개 방식은 몇 없는 기승전결 방식이에요. 자, 그럼 기는 뭐냐? 이제 시작이에요. 승은 여기서 뭔가 올라가는 거야. 상승이야. 전은 전개되는 거고요. 개는, 결은 그래서 결말이야. 기술전결의 측면에 봤을 때 보통 이 시작은 뭔가 촉발될 만한 뭔가 사건 같은 게 튀어나오겠죠. 그러면서 사건에 대해서 뭔가 갈등이 심해진다든지
아니면 뭔가 깨달음의 계기가 된다든지 이런 게 올 것 같고,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전개를 하고 마지막 깨달음을 적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게 기승전결 구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수호제라고 얘기했어요. 자, 봐봐. 제목이부터 벌써 수호제에 대한 기지. 그럼 수호제에 대한 거잖아. 자, 한문을 보니까 수오. 오는 뭐야? 자기예요. 수는 뭐야? 수양이에요. 그래서 자신을 수양하는 곳이라는 거죠. 야, 벌써 꽤 오래 지난 것처럼 느껴지는 재벌집 막내 아들. 한 2년 됐니? 그 재벌집 막내 아들 보면 거기도 비슷한 이름이 있어. 정심제라고 하죠. 바를 정도였나? 심은 마음심이죠. 마음을 바르게 하는 그런 공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여러분이 사는 그 집의 이름을 한번 나는 지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 이름, 내가 사는 집의 이름, 뭐 이노제 이런 것도 지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자기 인생에 뭔가 방향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이 정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이런 거야. 지금도 이제 저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되게 위대한 야구 선수들이나 아니면 위대한 사람들의 기억이 있어. 물론 너희는 잘생긴 사람들이겠지. 아, 이해요. 저도 예쁜 사람들 다 기억해요. 근데 이름은 솔직히 잘 기억은 안 나. 근데 내가 이름까지 기억하고 있는 건 진짜 위대한 사람들이야. 뭐 아까도 이제 내가 팬카페에 가입하려고 하는데 좋아하는 야구 선수를 쓰래. 진짜 내가 좋아하는 야구 선수는요, 딱 3명. 일단 선동열, 최동원, 염종석. 이름도 여러분 이름 모르겠지만 저는 그거 엄청난 이름이거든요, 사실은. 그 이름에 비하잖아. 지금 선수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뭐 박찬호 이런 사람은 기억나지. 근데 지금 선수들 중에 그 정도 레벨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 지금 선수들 내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왜 그런지 생각을 해보잖아. 뭐랄까, 인생 철학. 예를 들면 너무 진지해 보일 수도 있고 너무 어떻게 보면 너무 뭐랄까 요즘 감성이 아닐 수도 있는데 좀 위대한 선수들을 보면 그런 철학이 있었던 것 같다. 누가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야구 명언 중에 이런 게 있어. 1구2폰. 하나의 공 안에 혼을 담는다. 그러니까 아마 그 선수들은요, 공 하나하나, 승부 하나하나에 진짜 모든 힘을 다 실어서 그 플레이를 했고요. 그 플레이를 하잖아. 무조건 알아보는 사람은 알아보고 그게 감동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사실 저도 되게 요즘 들어서 야구장에서 에너지를 받고 오는 게 왜 그런 거냐면, 여러분은 잘 모를지겠지만 예를 들면 이제 치어리더들이 땡볕에 막 열정적으로 춤을 추잖아요. 그거 감동이에요, 여러분. 선수들이 땡볕에 열심히 뛰잖아. 감동이라고. 예를 들면 그런 것들처럼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의 철학이 있겠죠. 그리고 그 철학이 갈고 닦이면 갈고 닦일수록 그 철학을 굳이 내가 말하지 않더라도 그 비슷한 철학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는 비슷한 풍경을 보고 거기서 어떤 감동이나 깨달음 등도 오는 거야. 그래서 제 올해 인생 목표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살고 있는 곳에 이름을 한번 붙여보는 거야. 예를 들면.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 사람은 봐봐. 몇 년 한 거야, 그거를? 18년 동안 하고. 얘는 유배를 와서 18년 동안 자기 자신을 돌아본 결과 자기가 있는 곳을 이름을 뭐라고 붙였어? 수호제라고 붙였어요. 그러니까 이 세 글자 아래는 자기 인생 20년이 담겨 있는 거라고. 내 인생 20년을 담아서 한마디로 뭐야? 세 글자로 뭐야? 수호제. 나를 지키는 공간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 나를 지키는 공간이라고 쓰였고, 여기 세모, 즉이라는 거는 환원이죠. 맞니? 큰형님이 자신의 서재에 붙일 이름인데 나는 처음 그 이름 보고 의아하게 여기며 나와 단단히 맺어져 떠날 수 없기로는 나보다 더한 것이 없다. 비록 지키지 않는다 한들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이상한 이름이다. 라고 하면서 내가 쓴 이름이 아니네. 우리 형님이 지은 이름이네. 그럼 봐봐. 우리 형님이 쓴 이름을 보면서 나는 처음에는 의문이었다는 거죠. 왜? 아니, 나를 지킬 필요가 뭐가 있어? 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 첫 번째까지는 여기 수호지를 의미를 의아하게 여겼던 필자인데 여기는 지켜야 하는 것이라고? 이유를 몰랐다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었지, 여기서는. 자, 그러다가 이때는 이제 뭐야? 내가 귀양 전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승. 그렇죠. 벌써 이제 갈등이 심하게 시작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수호제라는 단어를 봤어. 별 느낌 없어. 그런데 귀양을 와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막 돌아보는 승. 그래서 장기라는 곳으로 왔잖아. 필자의 처지라고 했는데 이거는 보통 상황이란 글씨로 바꿔보면 될 것 같아. 그러면 봐봐. 혼자 지내는 상황이니까 당연히 생각이 깊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모든 세속적인 게 다 끊기고 보면 탈속적으로 뭔가를 깨달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결국 이것에 대해서 나는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야. 어떤 깨달음을 얻었니? 하면서 천하 만물 중에 지켜야 할 것은 나밖에 없다라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게 글의 주제죠. 깨달음이니까. 자, 봐. 내 밭이 있어. 누가 들고 가겠어? 그렇죠. 지킬 필요 없죠. 네 집을 들고 갈 사람이 없어? 냅두면 돼. 자, 그럼 봐봐. 여기 표현법들이 나오는데 일단은 서리법, 나열, 열거, 유사, 시행, 식구 등의 반복이죠. 자, 그럼 봐봐. 이 모든 것들은 이동하지 않으니 못 가져가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다 부동산 종류들이야. 그러니까 얘를 봐봐. 동산은 작은 산을 동산이라고 하는 거잖아. 근데 그 동산도 부동산이죠. 왜? 움직이지 않는 재산이니까. 야, 그러면 내 차, 책 이런 걸 움직이는 재산이잖아. 그 동산이잖아. 그러면 동산도 누가 훔쳐가? 훔쳐간다 하더라도 성현의 경전 이런 지혜 같은 거는 요즘 유튜브에 다 있잖아. 누가 유튜브를 훔쳐갈 수가 있어? 없앨 수가 없어. 자, 가난하게 만들었어? 상관없어. 천하의 모든 실이 내 것이고 곡식이 모두 내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거야. 즉 남의 것이라고 생각해도 내 것이라고 될 수 있고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훔쳐간다 한들 몇 개 없어요. 따라서 지금까지 결국 무슨 얘기니? 자, 결국 주제는 지킬 것과 지키지 말아야 할 것에서 딱히 지킬 것들이 없다는 얘기죠. 근데 그 중에 지켜야 되는 게 뭐가 있다는 거야? 나라는 존재는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유 첫 번째는 뭐예요? 사람이요. 성격이 내가 내 성격을 지키려고 하지 않으면 계속 흔들리는 거야. 제가 이번 주 일요일에 수업하고 나서 팔로우를 다 정리를 했어요. 왜냐면 이제 우리 수강생 중에 누가 내 팔로우를 다 찾아본 거야. 그래가지고 다 찾아본 다음에 쌤 막 나한테 그러는 거야. 쌤 치어리더 팔로우 했던데 해가지고 내가 그랬어요. 하면 안 되냐 그랬더니 그래도 국어쌤이 그건 아니죠 막 그러는 거야. 그래서 문득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진짜 팔로우 한 것 같진 않거든. 근데 나도 모르게 내 본능이 했겠죠. 예뻐서.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구나. 그래, 나는 꿈이 스님이었잖아. 꿈이 스님이었는데 치어리더 팔로우하고 다니면 되겠어요? 그러네. 내가 되고 싶은 뭔가 나의 성품이 있으면은 그래,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할 수 있으니 내 스스로 지켜야 되겠구나 라는 거죠. 아주 친밀하게 붙어 서로 배반하지 못할 것 같지만 그렇지, 잠시라도 내가 넉넉고 꿈결에 팔로우를 누리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내가 노력을 해야 이 성품을 지킬 수가 있다는 거죠. 노력하고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죠. 항상. 그리고 말 한마디도 그렇고 내 감정도 마찬가지야. 오늘도 내가 반성할 일 좀 있는데 나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화가 날 수도 있고 나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막 신경질적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도 내 스스로 지키려고 하지 않으면 항상 이렇게 사람이 흐트러진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 계속해서 이익으로 유도하면 떠나가고 위험과 재앙으로 겁을 주면 떠나가며 질타한 소리 등등등. 자, 그럼 봐봐. 여기 지금 나열되고 있는데 이익은 세속적인 가치 첫 번째야.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돈 벌려고 하는 것도 많죠. 모든 것들은. 그런데 돈이 모든 건 또 아니거든. 돈은 수단인 거지. 돈이 목적이 되잖아. 그럼 인생은 끝없이 공허해질 수가 있는 거야. 그럼 돈을 수단으로 봤을 때 우리는 그렇지. 수단 때문에 본질이 없어져도 안 될 것이고. 두 번째, 위험과 재앙으로 겁을 주면 떠나가고. 세속적 가치 두 번째라 그랬는데 이런 거야. 내가 편안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 근데 편안하게 살지 못하는 상황이면 그건 위험과 재앙이 될 수 있겠죠. 잘 가시고. 질탕한 음악 소리.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나를 흔들 수 있는 세속적 가치 세 가지가 나왔죠. 그 미인 나왔네. 전혀 이걸 생각해서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닌데 그렇죠. 미인 때문에 우리가 또 정신 못 차릴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봐봐. 이런 것들이 결국 무슨 얘기야? 나를 유혹할 수가 있는 거고 나는 이 유혹에 흔들릴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흔들리다 보면은 근거 두 번째죠. 나를 지키지 않다 보면은 막 이런 유혹들이 어떻게 돼? 흔들리고 그렇게 한 번 흔들기 시작하면은 방법이 없다는 거야. 결국 어떻게 되니? 내가 제일 잃어버리기 싫다는 주장을 한 것이죠. 자, 그럼 정리하면 이거다. 먼저 주장, 그 다음에 근거 1, 그리고 근거 1에 뭐가 나와 있어? 근거 1을 만들어내는 원인들이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고 다시 근거 2가 있고 다시 한번 주장을 하는 약간 양괄식의 논증구조라는 게 보이셨으면 좋겠고 이 양괄식의 논증구조를 가지고 저는 한 문제 만드는 게 딱 보이거든요. 벌써. 이거 좀 이따가 같이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그렇죠. 그런 문제점과 취약한 점 프로블럼이 있으니 해결책을 어떻게 우리 인생을 꽁꽁 싸매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시네요. 여기까지 정리되셨습니까? 네. 자, 오른쪽 넘어와서. 그래서 나 자신을 그렇게 삼아야 된다라고 이제 어떤 갈등이나 상황들이 올라가면서 갔고 여기에 이제 자아에 대해서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이게 사실은 옛날 개념이긴 한데 요즘 교과서에도 실려 있을까 고민을 했는데 실어 놓으셨네요. 자, 그럼 봐봐. 현상적 자아가 있고 본질적 자아인데 현상적 자아는 뭐냐면 표면적이고
변화가 있는 거고 여기는 변화가 없고 이면적이고 그런 거죠. 그래서 본질적 자아는 변하지 않는다. 근원적이다. 순수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표면적 자아는 어떻다? 변화하는 거다. 세속 욕구를 쫓는 그런 자아라는 거야. 그럼 이 안에서 나의 중심이 잡혀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자, 이제 순서를 보면 이거죠. 기에서 형이 얘기한 수호제라는 이름을 봤어요. 승에 와서 나가 드디어 깨달았죠. 뭐에 대해서? 수호제에서 깨달았어. 그러면 전으로 가서는 이제 뭐야? 나의 상황과 과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험 깨달음으로 가야죠. 다시 얘기한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형의 수호제에 대한 깨달음이었잖아. 그럼 깨달음을 뭐 하는 거야? 확장 적용하는 거야. 그럼 확장 적용을 해서 나의 과거에 대한 깨달음으로 가야죠. 그래서 나는 이제 어떻게 했어? 나 자신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럼 뭘까? 나를 허투루 간수했다? 아마 현상적 자아인 것 같다. 왜? 변화하니까. 왜? 세속을 쫓으니까. 그렇게 나를 허투루 간수했다가 여기 나는 뭐겠어요? 본질적 자아죠. 나의 지켜야 되는 나를 흔들린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 어렸을 때 과거 시험을 좋게 여겨 공부에 빠져있던 거 10년. 마침에 조수정의 버스라츠가 되어서 사무관대의 비단도표를 읽고 백주도를 바쁘게 돌아다녔다. 봐봐. 우리가 이제 세속적인 걸 볼 건데 버스라츠가 됐다 세속이죠. 왜? 관료가 되면서 권력을 휘두를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주석 보면 사무관대인데 지구로 치면은 이런 정장 같은 거예요. 사람이 외모나 의복을 보고 그 사람의 신분이나 그 사람의 직책 같은 거를 생각을 하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세속적인 거야. 옷차림. 비단도포도 명품 옷 같은 거죠. 세속적인 거죠. 백주도로. 대낮은 길이고 벼슬길인데,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두 가지 의미지. 그래서 지시적 사전적 의미는 밝은 도로, 낮의 도로겠지만은 함축적 의미로는 뭐야? 잘 나가는 그런 권세가 있는 그런 곳이라는 거야. 그렇게 12년을 보냈고 그렇다가 갑자기 상황이 바뀌게 됐고 친척을 버리고 고향을 떠나 한강을 건너고 문경세제를 건너서 아득한 바닷가 대나무 숲이 있는 곳에 이르러 멈추게 되었다는 건 무슨 얘기냐? 뭐를 비유한 거예요? 여기는 유배를 비유한 거죠. 그래서 내가 관직에 나가기까지는 10년 그리고 벼슬을 12년 그리고 유배를 온 거죠. 22년 동안. 이때 나도 땀을 흘리고 숨을 몰아쉬며 허둥무둥 내 발꿈치를 쫓아 이곳까지 오게 되었고 그러면서 나는 드디어 나에게 얘기하는 거죠. 넌 왜 여기 와 있냐고. 자문자답이죠. 홀렸냐? 신의 뜻이냐? 너의 가족과 헤어져서 왜 돌아가지도 못하고 넌 이런 상황이냐라고 스스로 상황에 대한 회의, 성찰, 의심 등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물어본 거고 그 물어본 효과는 여기 나와 있다시피 첫 번째는 뭐야? 객관화, 성찰이 효과적이고 두 번째 직접적 표현이 되면서 독자 이해가 된다는 거고 자 그러면 여기서 서리법이었나? 여러분 자문자답은 서리법은 아니야 엄밀하게. 그러나 내가 답을 찾으려면 답을 못 찾는 거죠. question and answer. 그 Q에 Q, answer에 A를 썼어요. 그래서 나는 멍하니 꼼짝도 않고 돌아갈지를 몰랐고 방법을 모르겠고 어쩔 수 없으니 여기에 있게 된 거죠. 봐봐. 나를 붙잡아 함께 머물렀다 결국 나를 되찾게 됐네. 그리고 내 둘째 형님도 역시 여기 있는 나는 뭐예요? 둘째 형님이죠. 둘째 형님의 본질적 자를 잃고 갔는데 역시 나를 붙잡아 그곳에 함께 머무르게 됐다. 그럼 여기 있는 나는 뭐야? 둘째 형님의 본질적 자.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야? 우리가 본질적 자를 잊어버려서 유배를 왔고 유배에 와서 본질적 자를 찾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되게 모순적이지만 유배 전 좋았던 상황에 오히려 본질적 자를 상실하고요. 유배 후 오히려 나쁜 상황에서 본질적 자를 회복하게 되는 거죠. 이런 대립적. 그리고 그 중에 우리 형제 중에 누구? 둘째 형님까지도 본질적 자를 잃고 유배를 갔는데 큰형님만 본질적 자를 지켰죠. 아마 우리 큰형님만 유배를 안 간 이유를 생각을 해보잖아. 우리 큰형님은 어떤 존재인 거야? 본질적 자를 지키신 거죠. 아, 우리 형이 자기 자신을 지켰기 때문에 그곳에 계실 수 있었던 거구나. 그래서 왠지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되게 낭만적인 어떤 글귀를 봤는데 내 이름이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쓰는 첫 번째 편지 같은 거래. 그래서 여러분 이름 지을 때 그냥 안 짓는 거 아시죠? 저희 아버지도 지금은 저랑 엄청 사이가 막 뭐 그렇게 막 화목하진 않아. 그러니까 뭐 싸우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막 아버지랑 이렇게 사근사근하게 지내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제 이름을 엄청 고심 끝에 지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우리 아버지는 제가 어떤 형태로 자라기를 바랬거나 또는 제 인생이 그런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셨거나 뭔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제 이름을 베이노로 지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태연이라는 그 이름이, 태연은 뭐래? 신모하고 현묘한 그 이치라는 이름을 저한테 붙여주셨고, 큰형님한테. 그래서 나는 그 이름을 지키고자 살았고, 지켜야 되니까 수호라는 내가 살고 있는 곳에 이름을 붙이게 됐고, 아, 우리 형 그랬구나. 그래서 우리 형대로 내가 뭔가 지키며 살아야 되는데 내가 추구한 게 뭔지 보셔야 돼. 자, 봐. 지킴의 대상이 있어서 여러분, 우리 형과 나는 달랐던 거죠. 그러니까 나와 둘째 형, 첫째 형 차이점이 있었죠. 나와 둘째 형은 뭘 추구했어? 여기는 세속적인 걸 추구했죠. 여기는 태현이라고 주어진 것 자를 수호하려고 했죠. 그럼 봐봐. 세속은 뭐야? 그렇죠.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고 결국에는 나와 우리 둘째 형은 세속적인 것, 세상의 것을 추구하다 결국 나를 지키지 못했고, 첫째 형은 태연이라는 이름을 받았을 때부터 자기 자신을 지켜왔고, 이게 차이점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맹자님 말씀 그 시절은 다 맞아. 왜냐하면 일단 인용도 되지만 거의 이때 종교가 뭐였니? 유교였잖아. 유교, 종교적 말씀, 신의 말씀이 다 어디에 나와 있어? 그게 바로 사서삼경이야. 그럼 사서삼경은 누구의 말을 전한 거야? 예수님의 말을 전하듯이, 부처님의 말을 전하듯이, 그게 부처님 말씀 전한 게 불경이고 예수님 말씀 전한 게 성경이듯이, 유교 경전, 사서삼경은 뭘 전한 거야? 맹자님, 공자님 말씀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즉 거의 신 같은 존재의 말씀인 거야. 자, 그럼 봐. 뭐를 지키라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자를 지키는 게 핵심이라는 거야. 아, 역시 부처님 말씀이, 역시 예수님 말씀이 그렇구나라고 얘기를 했고, 자, 왜 그럼 도치법과 영탄법이냐면 느낌표 있으니까 영탄법이고요. 도치법은 주어 잡아, 그 말씀이죠. 서술어 잡아봐, 참되다죠. 그러면 주어 서술어 순서가 바뀌었으니까 무슨 법이다? 도치법이 되시겠어요. 그렇게 나는 다시 한번 이거를 맹자님 말씀, 성현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신뢰를 하게 됐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아, 형님 내가 드디어 깨달았어요 라고 하면서 형님한테 형님의 집의 이름인 수호제에 대해서 내가 깨달은 바가 이러해요 라고 우리 형에게 보내요 라는 마지막 글쓴 목적까지 나왔죠. 이게 바로 수호제를 쓰게 된 내력, 결말까지 해서 정리가 됐습니다.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일단은 이해를 하는 게 우선인 것 같고, 중간중간 표현법이라든지 의미를 물어볼 수 있는 것들 있잖아. 결국 문제, 우리가 이렇게 많이 정리를 했으니까 여기서 얘가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지 보셔야 되는 건데, 일단 객관식으로 내기 좋은 건 이렇게 네 가지 선지를 딱 만들어 놨으니까 선지 하나 더 내서 5가지 선지 만들기 좋겠죠. 그래서 기에서는 뭐 했어? 형님의 수호제라는 이름에 대한 의문, 그 의문에 대한 답을 얻었죠. 승이죠. 자, 이제 그걸 바탕으로 자아에 대한 성찰, 마지막 결말에서는 자신에 대한 깨달음까지 이어지는 그 흐름을 잘 봐주시면 되겠다. 뭐 이 정도 내용이면 여러분 내신 대비는 충분했을 것 같고요. 뭐 문제풀이는 뒤쪽 가서 뭐 서술형이라든지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좀 문제 좀 풀어보고 저랑 얘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고생들 하셨고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되는 내용들 이어가지고 학습활동도 해보시고, 이건 문제 푸는 것들이니까 차근차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또 학습활동 혼자 해보라고 하면 안 하니까. 자, 일단 정약용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뭐 다양한 역할을 하시다가 이제 가신 분인데, 자, 첫 번째는 10년 동안 공부해서 12년 동안 관직생활 했다가 18년 만에 다시 한번 풀려나시게 됐고, 자, 이분이 중요하게 생각한 건 뭐야? 행동, 말, 그리고 표정까지도 바르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린 나이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그냥 할아버지를 꼰대들은 쓸데없는 얘기만 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행동이 거칠고요, 말이 거칠고 표정이 무섭고 이렇게 되면 당연히 그거는 제 스스로한테 일단 안 좋고 남들한테도 안 좋은 거거든. 그래서 사실은 이걸 보면서 저도 좀 더 웃으려고 노력해야 될 거고, 말이라든지 행동을 좀 더 가다듬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이게 교양이고 인성이라는 거고 우리가 살아간 이유 아니겠어? 근데 이게 공부의 시작이라는 거죠. 우리가 공부 요즘 왜 합니까? 뭐 의대 가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구해서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럼 뭐 하냐는 거야. 행동과 말과 안색이 바르지 못한. 그리고 그게 바르지 못했던 사람들 중에 지금 제가 딱 떠오르는 사람이 몇 명 있어요. 아, 솔직히 몇 명은 아니고 딱 한 명 있어요. 저 삐죽삐죽 웃는 거 보면 쟤도 이제 아는 것 같은데, 그 사상구의 국회의원 하셨던 분이 있어요. 좀 얘기하면 이제 다들 알 거니까. 이제 그래서 맞죠? 맞니? 맞아? 사상구 국회의원 맞아? 알았어요. 뭐 누가 아버지 계신데 뭐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지만 사실은 그래. 우리가 행동도 말도 안색도 좀 발랐어야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잖아요. 이 모든 걸 갖춘 사람들이 결국에는 끝도 참 좋았던 사람들 같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 학문 뭐 하러 하냐, 돈 뭐 하러 보냐, 일 뭐 하러 하냐, 이것 때문이라고 나는 요즘 또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이 진실로 이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아무리 네가 뛰어났어, 아무리 정치를 잘했어, 아무리 집안이 뭐 좋아, 뭐 재벌이야, 뭐 권력이 있어, 그래 봐야 너는 발붙일 곳이 없다는 거지. 결국 어떻게 돼? 그 패단 때문에 원인, 결과적으로 얻는 말을 하고 거친 행동을 하고 도둑이 되고 잘못을 저지르고 이단과 잡술에 빠지고, 결국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게 뭐야? 뭐 비교 대조 효과인가 해가지고 인스타에서 짤을 딱 하나를 봤는데, 이제 이 두 명의 되게 잘생긴 연예인이 있어요. 여기는 이제 정우성이 그려져 있어요. 여기는 이제 김수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약간 대비 효과다 이러면서 약간 두 사람이 이제 비교해 놓는 건데, 갑자기 정우성이 되게 멋있어 보였단 말이야. 그렇죠. 예, 멋진 직업이었죠, 역시. 그러면 이제 정우성을 딱 떠올리면, 그러네. 이 사람들이 연예인들뿐만 아니라 이제 유명한 정치나 이런 사람들 떠올리면 알겠지만, 그러네. 말과 행동과 안색을 바르게 하지 못해서 어긋난 말을 하게 되고 거친 행동을 하고 막 도적되고 잘못을 저지르고 이단과 잡술에 빠져서 멈출 줄을 모르게 되는 그런 인생들이 지금도 수도 없이 있고, 거기다 욕할 필요가 없네요. 나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오늘까지 그렇게 살았어요. 당장 그렇게 반성하고 스스로 갈고 닦는 거, 그게 학문이고 인생 아니겠느냐. 그래서 다시 한번 이분의 집 이름은 삼사라는가 봐요. 그래서 나는 삼사제 그런 데 사시나 봐. 근데 이게 박혜숙 다산의 마음이네. 그러면 이제 자기 형은 수호제, 재벌집 막내 아들은 정심제, 그리고 정약용은 삼사제, 그런 건가 봐요. 저는 뭐 할까요? 저는 일단 인호제 해놓고 나중에 이제 고쳐볼게요. 여러분 이제 롯데 좋아하니까 롯데제 이런 게 해도 될 것. 뭐든 좋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여기다 한번 담아보십시오. 넘어가서 이제 박혜숙 씨, 국문학자세요. 59년생이면 거의 이제 우리 어머니 뻘 같은데, 이 땅에 살았던 다양한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의 삶을 이해하는 것이 오늘날에 매우 귀중하다. 되게 말을 예쁘게 했네. 쉽게 얘기하면 뭐니? 이미 관짝에 가신 분들, 무덤에 계신 분들, 할아버지들, 꼰대들, 조상님들, 거의 당군 왕검 시절에 살았던 분들의 이야기를 요즘 날에도 의미 있게 우리는 재해석할 필요가 있겠다. 역시. 그러면서 한국 고전 문학을 연구하셨던 분이세요. 그러면서 굳이 여성적 시각으로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여성적 시각, 한시의 장르적 시각을 보셨대요. 자, 그러면서 또 머리가 짧은지 모르겠으나, 자, 정약용은 신유박해 연루되어 죄인의 신분이 되었다는데, 정약용 씨에 대한 이제 얘기죠. 형제와 친구를 잃었고 가족과 헤어져서 유배지에서 고통과 고독을 견뎌야 됐고, 경험이죠. 그럼 봐, 우리가 보통 이렇게 되면 뭐라고 생각하니? 인생 끝났다고 생각을 하잖아. 그래서 자꾸 이제 책임을 안 지는 선택을 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뭐라고 비판을 하는 거야. 사실은 봐봐, 나는 그래도 이분이 열심히 살았으면 좋겠거든요. 왜냐면 지은 죄가 있다면 반성을 하면 되고, 억울한 점이 있다면 밝히면서 살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그의 삶은 끝났다 하더라도 사실은 끝은요, 여러분, 끝은 글쎄 본인이 정하기 나름인 것 같아. 그러면 내 인생이 끝났어. 하지만 새로운 인생이 시작인 거죠. 그래서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았다는 게 잘 들어야 돼. 내가 기존에 남들이 다 추구했던 세속에 대한 포기 절망이 아닐 수도 있어요. 또는 탈속에 대한 포기 절망이 아닐 수도 있어요. 또는 자신의 인생에 대한 포기 절망이 아닐 수도 있어요. 뭘 추구하며 살아야 되냐는 거죠. 자기 인생이었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포기 절망하자는 건 뭐야? 스스로 성찰. 진정한 나를, 즉 자기 자신을 포기 절망하지 않았던 것. 그러면서 진정한 나를 찾았죠. 자신만의 길을 찾아갔죠.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우리야, 얘들아. 자, 봐라. 내가 예를 들면 유튜버가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잖아. 제가 이제 4년 동안 했구나. 4년 동안 구독자 정확하게, 지금 몇 명이지? 3,000, 꽤 늘었네. 3,000, 1,400, 몇 명 돼요. 그럼 벌써 이제 3,400만도 아니고 3,400명이잖아. 그럼 실패죠. 그럼 봐봐. 그렇게 실패한 삶에서 포기 절망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나는 누굴까? 성찰하고, 그리고 지난 내 인생을 돌아보고, 또 오늘의 내 잘못이 있으면 또 돌아보고, 나는 뭐지? 진정한 자를 다시 한번 깨우쳐보고, 그렇구나. 나도 비슷하죠. 내가 몇 번 얘기하잖아. 내가 부산은
진짜 나는 머리털 나고 내가 부산에 내가 살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니까. 근데 지금 이제 제가 부산에서 살게 된 이유도 생각을 해보면 제가 세속적인 가치를 쫓다가 왔고, 그럼 여기에선 저는 이제 어제도 그제도 이제 매일같이 뛰면서 뛰면서 뛰는 게 좋아서 뛰는 건 아니에요. 근데 수양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내 자기 자신을 수양하고 성찰하고 나를 돌아보고 고칠 점들도 생각을 해보고 그러면서 나만의 길을 찾아가고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 좀 그런 인생으로 그런 삶으로 우리 스스로를 받아들여 보자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사실 여러분 나이 때 저도 이런 작품을 배웠을 거거든요. 근데 다 까먹고 있는 거는 대가리가 터지기 전까지는 모르는 것 같다. 왜냐면 봐봐. 정약용도 형이 처음에 뭐라 그랬어? 수호제? 뭐 쓸데없는 걸 지킨다 그래? 라고 했다가 내가 기왕을 생각해 보니까, 즉 내가 대가리가 터지고 보니까 그제서야 이거구나 라고 깨달았잖아. 저도 그랬던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뭐 고난을 당해야 겪는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건 아니지만은 이런 데서 타산지석 해보시면 좋겠고, 자 그러면서 여기에 한번 써보래요. 정약용은 자신을 허투루 간수했다가 나를 잃은 사람이다. 그럼 그 무슨 얘기일까? 자 이제 내 얘기를 한 거잖아. 나는 내가 나를 잃어버렸다는 게 뭘까? 예를 들면 이제 뭐 구독자 수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는 강사니까 학생 수가 중요하다, 매출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과연 그게 진짜 중요한 걸까? 그럼 내가 뭐가 중요한지를 내 스스로 만들고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맞잖아. 야, 강사가 성공하는 게 뭐야? 대강사라는 게 뭐야? 학생 수가 많아야 돼. 라고 내가 남의 관점으로만 수용을 하는 순간 내 인생은 또 없어지는 거거든. 그런 것들처럼 남의 관점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도 내 인생, 내 삶이 뭔지 충분한 고민 끝에 18조 생각하는 게 아니라 18년 동안 고민해서 찾는 거야. 이런 천재들도. 그런 걸 찾아가는 게 인생이라고 생각하면요. 인생 끝없이 재밌는 모험 같은 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런 세속적인 것보다 탈속적인 것 또는 자아라는 측면에서 뭐가 중요한지도 한번 보자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자기 생각을 뭐 써보라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학습활동. 수호제에 대한 이름이 왜 바뀌었는지. 내가 봐봐. 귀양 전후로 지금 바뀌었지.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전후로 내가 뭔가 구분하는 그런 필기 같은 것도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전후로 두 개를 쪼개서 좀 깔끔하게 나눴으면 좋겠는데, 이걸 표를 그려야 애들이 좀 더 명확하게 보는데 애들이 재미가 없을까 봐 표를 안 그리고 그림을 그려놔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표를 그리세요. 귀양 전이고 후가 있죠? 그리고 나를 지키는 집에 대해서 전후로 보면 되겠고, 여기는 의심, 여기는 확신, 여기는 의문, 여기는 깨달음이라고 하면 되겠죠. 핵심 단어 가지고 나머지 만드시면 되겠어. 그럼 4봐. 여기 보면 알겠지만 예시들이죠. 내 주장에 대한. 그래서 예시들 1번, 2번, 3번들이죠. 즉 나는 지켜야 되지만 나머지는 어차피 못 가져가라는 예시 근거들이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근거를 찾아서 주장하게 되는 논증구조 보라는 겁니다. 제가 아까 설명했었던 그 내용까지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 표 처리하는 거랑 논증구조 잡는 내용까지 한번 정리를 깔끔하게 해주시고, 자 되셨나요? 제가 되셨으면 이제 오른쪽으로 와서 표현상의 특징. 여기 뭐야? 자문자답도 있고요. 연세도 있고요. 나열도 있죠. 그리고 인용을 하면 뭐가 높아진다? 설득력이 높아진다. 뭐 창작은 뭐 여러분이 알아서들 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서 수필은 항상 경험에서 오는 깨달음 구조 잘 보시라 그랬죠. 그런데 여기 경험 깨달음은 여기 외부 지문 나왔잖아. 그래서 이 외부 지문을 내실지 모르겠는데 뭐 나왔으니까 외부 지문까지 한번 해보죠. 자, 자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죠. 산책가래, 수집자래. 그래서 줍줍이 사전에 없는 말이고, 그래서 나는 자기 자신을 줍줍이라고 하겠대요. 야구선수 중에 집집이도 있는데 관심 없지. 미안해. 쓸데없는 개소리만 할게요. 그러면서 역시 쓸모있는 물건인 경우는 드물대. 그러면서 쓸모있는 물건이 드물다라는 주장에 대한 근거 예시들을 나열이죠. 그래서 집을 나서기 전에 주머니에 챙겨야 된대. 왜? 동물들처럼 볼 속에 막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처럼은 직유법. 그리고 왜 그래야 돼? 나도 쓸모있는 물건 드물 수 있겠죠. 뭔가 주울 만한 게 있으면 내 주머니에 넣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작은 것들을 갖다가 요모조모 보다가 보관함에 넣어두거나 다시 돌려보내기도 한대요. 자, 그런가 하면은 뭐래? 그렇지. 우리가 여러분 구체 사물을 주울 수도 있잖아. 그런데 추상적인 것들이나 감각 정보도 주울 수가 있다는 것. 그 주위에 뭐야? 소리와 말 같은, 소리 같은 것들, 사람의 말 같은 것. 그래서 사람의 말 같은 것들을 나는 수집을 하고 다닌다는 거야. 야, 정말 이게 예술가들은 약간 도라이 같으면서도 뭔가 느낌적인 걸 되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여러분은 잘 기억이 안 나겠지만 여러분 어릴 때 잘 생각해 보잖아. 여러분은
어른들을 유심히 쳐다봤을 거야. 그리고 관찰을 하고 자기도 모르게 닮았을 거야. 우리 조카를 보잖아. 얘가 관찰력이 되게 좋아. 그래서 우리 조카가 되게 좋아하는 게 골프, 뭐 야구 이런 건데 얘가 일단 골프는 저보다 진짜 말도 못하게 잘 쳐요. 근데 왜 그런지 보잖아. 얘는 골프 연습장에 가잖아요. 한 5분 정도 딱 치고 나서 한 10분 정도를 옆에 있는 사람들 걸 유심히 그리고 나서 또 별말 없이 자기 골프를 치고 있어. 근데 그게 이런 거지. 걔는 뭘 수집한 거야? 뭘 준 거야? 남의 폼 중에 좋은 폼들. 그런 걸 주워가지고 자기가 자기 몸속으로 녹여낸 거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쭉 우리가 음미하는 그런 과정들을 이수필 작가도 느꼈기 때문에 이렇게 난 얘기한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지나가다 보면 어떤 사람들이 되게 웃기는 얘기도 하죠. 무거운 얘기도 하죠. 그러다 보면 나는 몇 개는 또 남겨놓기도 한다는 거야. 그렇게 주운 말들이 가고. 그러다 역시 필요가 없으면 넘기고. 그러니까 제가 사실 팔로우를 하는 것도 보면은 제가 사실은 사람을 팔로우하는 것보다 뭔가 사진 예쁜 사람도 팔로우해. 근데 잘생긴 사람도 팔로우해요. 몸이 좋은 사람 또는 명품들. 아 진짜 봐봐. 보면은 뭔가 느낌 있는 사람, 그러니까 내 느낌상 느낌 있는 사람에도 팔로우를 하지만 느낌 있는 사물에도 팔로우를 해요. 그렇게 팔로우를 하다가 나중에 별로 이제는 의미가 없다 그러면 지우기도 하고 그렇게 하거든. 그런 거지. 그러니까 요즘 저는 제 인스타에다 이런 걸 수집을 하는 것 같아. 눈을 기울이고 귀를 기울이는 나의 산책 동선은 직선이 아니다. 모든 방향을 만끽하고 움직이고 산책 시간이 툭 하면 길어지게 되고 걷다가 죽어가는 저랑 또 비슷하죠. 내가 아까도 이제 보여주는지 모르겠지만은 요즘 제 취미 진짜 이게 제 취미예요. 이게 아침 한 몇 시였을까? 오전 7시 15분 해가 딱 떠 있고 그리고 얘는 8시 52분 누워있으면 일단 저 아닐 수도 있으니까 괜히 또 아는 척했다가 이상한 아저씨한테 막 혼나지 마시고 저희인 게 확실할 때만 아는 척을 하세요. 자 그럼 봐봐. 저렇게 이제 하다 보면은 이 내 느낌인 거지. 산책 시간이 툭 하면 길어지는 거고 갑자기 옆에서 비둘기들이 와가지고 모이 좀 달라 그러면 구경 좀 하고 있고 뭐 그런 거예요. 그럼 죽어가는 벌레 곁에 있어주고 창을 내다보던 개한테 인사하고 고양이 코딱지를 왜 파줘? 고양이의 코딱지를 파주면서 탕진하는 시간이 나는 부끄럽지 않대. 도대체 고양이의 코딱지를 파준다는 얘기는 뭘까? 길고양이가 코딱지 파달라고 가까이 온다는 얘기일까요? 전혀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아무튼 비유겠죠. 그러면서 그게 나의 본질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 얘들아. 진짜 나는 얘기했잖아. 꿈이 스님이라니까. 무소유예요. 그래서 아마 제 꿈 중에 하나는 이렇게 사는 거야. 집이 무슨 필요해요? 소나무가 지붕이고 이불인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살고 있거든? 그러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을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봐봐. 일단 나의 본질은 딱 저건데 내가 어쨌든 이 일상의 삶이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좀 옷도 입어야 되고 옷도 갖춰 입어야 되고 머리도 잘라야 될 거고 뭔가 이렇게 여러분한테 보여주는 모습으로서 준비해야 될 게 있겠잖아요. 뭐 그런 것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나는 순간순간 내 자기 자신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나의 희망, 나 본질의 일차는 나의 희망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수호자랑 비슷하죠. 지킬 자아가 있다는 얘기로 저는 해석이 들었고 그러면 여기는 다른 대상인데 이 사람은 이거를 좀 대립적으로 봤죠. 근데 나는 대립적으로 본치 않거든. 왜냐면 나는 외부의 대상이 나한테 되게 긍정적 영향을 줄 때도 많아요. 물론 그게 부정적 영향을 줄 때는 끊어내야 되겠지만 그런 얘기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나머지 내용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산책을 하다 보니까 내가 깨달은 것들이 있다. 그래서 뭘 찾게 된다? 나를 찾게 된다. 그래서 산책에서 자아를 성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즉 자아에 집중할 때 뭐가 되더라? 나를 찾더라. 그래서 우리가 여행을 갔을 때도 저는 한국 사람의 말이 한마디도 안 들리는 그대를 가려고 해. 왜냐하면 그래야만 내 머릿속이 깨끗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해외를 가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한국말이 안 들리는 데로 가고 싶은 거야. 왜냐면 한국말이 들리잖아요. 나도 모르게 이 언어가 내 사고에 영향을 줘. 그래서 아예 내가 한국말이 안 들리는 데로 가죠. 그러면 이런 경험을 또 하게 되는 것 같다. 그 느낌들 얘기하는 거. 자, 나머지 내용들은 뭐 읽어보시면 충분한 내용들이고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 또 질문 답변 한번 해보죠. 자, 하나 더 얘기할게. 그리고 여기 보면은 깊고 넓게 있게 해가지고 또 출제되는 작품들이 있는데 아마 선생님들께서 여기까지 내시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아마 선생님들한테 익숙한 작품으로 내시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표현법들 개념어들인데 이건 제가 이미 기존 개념 수업들에서 정리했으니까 개념 수업들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은 여기까지고요.